국내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1번지 현장,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이 광주민주화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발포 명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자꾸 사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죄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들으셨죠, 이 얘기? 네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어떻게 됐든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40년 전 역사 현장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40주년을 맞으면서 굉장히 희망이 있는 진상규명이 기대되는 네. 그러한 순간에 전두환 씨 측에서 그러한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치도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5.18 영령과 그 유족들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고록으로 인해서 거기 회고록 안에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만 재판에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외부 활동은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5.18에 대한 지탄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희동 자택에 계속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죄는 어렵다, 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언급하셨지만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저희들이 통과시켜놨잖아요. 네네. 여기에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즉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범진보권 국회의원이 190명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러한 법안을 개정해서 전두환의 저런 파렴치한 발언, 저런 것은 반드시 밝혀진다. 저는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남도청 역사의 현장에서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요, 그 보안사에서 생산한 그 사진첩을 공개하셨습니다, 박 의원께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도를 보여줬는데 특히 그런 상황들 또 5.18과 박지원 의원 역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특히 40주년을 맞은 올해 소감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보안사에서 작성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목록 2,321건과 예. 사진첩 1,769점을 제가 이관받아서 네. 공개를 하고 지금 현재 광주 5.18 관계단체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진 이러한 것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약간 신군부에 즉 전두환 측에 유리한 그러한 사진도 있지만은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예. 따라서 그 기록을 보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5.18은 신군부에 의거해서 사전에 각본을 짜서 계속 되었던 겁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은 1980년 3월 1일 조직도가 그려집니다. 두맥 김대중, 사회 이쪽은 조비오 신부님, 청년, 정동연 이런 분들이 그려져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백담사에서 사실상 유배 생활하던 전두환 내외를 연희동으로 그것도 연희동 사저를 사용하게끔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최창윤 정무수석을 보내서 의견을 묻자 그렇게 허락해 줬고 네. 또 대통령 당선자로서 김영삼 대통령께 그 사면을 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네. 이러한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특정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굉장히 오해와 비난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이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로 정치보복은 끝나야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그리고 나오셔서도 예.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야 하실 것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근데 뭐 한 가지 좀 글쎄 좀 흐뭇한 소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너무 당연한 소식이라고 할까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광주를 찾아서 사죄를 하고 뭐 그런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어떤 광주에서 보였던 그런 행태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진정성 여부를 뭐 떠나서 일단은 광주 시민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위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황교안 대표가 5.18 행사장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죠. 지탄과 예. 항의, 그래서 뭐 입장도 거의 15분, 20분 지연되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특히 부상자 회장이 굉장히 좋은 덕담을 해줬더라고요. 네. 저도 맨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러한 사과와 앞으로 법안 개정 등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 하는 찬사의 SNS를 올렸더니 예. 보도도 되고 했지만은 그 전에 통합당 청년 비대위 젊은 사람들이 역시 젊은이답게 5.18과 세월호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5.18 행사에 참석하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 아 이제 보수가 그래도 반성하는 보수가 됐구나라고 했더니 역시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그러한 결단은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아주 잘하신 일이고 네. 그렇게 해야 보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폄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일단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역사체계 그리고 우리 가치관에 역사인식에 정말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어떤 진상조사위의 왕성한 활동도 하나의 그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라도 5.18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건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하면은 반성하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 네. 안매장, 예. 헬기 사격 등 이러한 것이 진상조사로 밝혀져야 된다. 가장 문제는 우리가 모두 아는 최초의 발표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내야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당선인이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네. 전 세계에 알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한목적적이라도 과정이 좋아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해찬 대표의 말씀이 옳다.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부동산 뭐 투기 의혹 뭐 여러 가지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굉장히 감쌌는데 이건 감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변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행안부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조사에 응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내야 되고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 등 예. 그 전에는 박용진 의원 등이 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민주당이 감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온 것은 역시 참 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고 그러나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투쟁을 폐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사실을 밝히고 여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랑 개인적으로 친하시죠? 그렇죠. 아주 네. 친하고 사실 제가 목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또 기자분들이 저를 찾아오면은 제가 가장 꼭 당선돼야 될 사람은 수도권에서 심상정, TK에서 김부겸, 네. PK에서 김영춘 이런 분들은 당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다 떨어지고 네. 심상정 대표만 당선돼서 참 잘 됐다 하는데 근데 그런 심상정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본인이 이번 8월에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의당이 혁신위 체제로 꾸려간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여당과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들의 워낙 뭐 많은 패배를 하고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과연 21대 국회에 정립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상정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찾기는 또 제대로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정치 구단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심상정 대표야말로 심상정답다. 진짜 훌륭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저게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정의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특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보다도 2% 더 가지고 9.7% 예, 예. 이렇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두 위성 비례정당이 안 생겼으면은 교섭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의당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도 이정미 대표가 얼마나 잘했어요. 또 윤소아 원내대표도 잘했단 예. 말이에요. 두 분 다 초선이었어요. 물론 심상정 대표가 물러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정의당의 상징은 심상정 고 노회찬 의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저렇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면서 정의당의 가치관을 꿋꿋하게 네. 지켜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최근에 그 또 미래통합당 보면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체제를 정비해 골몰하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했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부 의원들, 민경 의원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런 민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또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본항공 회장이 망하고 나니까 길이 보이더라. 라고 해서 다시 상장을 시키더라고요.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망하고 나서도 또 망할 짓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금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할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할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부정선거, 부정투표를 했다고 하는 네. 국민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도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진보도 경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좀 제정신 차리고 망할 길을 탈피해서 진중권 교수가 말씀한 대로 뇌가 있는 그런 활동으로 통합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뭐 탄핵 이후에 어떤 극단적인 이념의 대립 이런 상황들이 특히 보수의 또 극우 세력들을 더욱게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이 또 진보와의 또 이념 갈등을 사회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극단적인 세력들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또 이 또한 어떻게든 좀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길을 찾는 게 지금의 시점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망한 게 뭡니까?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발목만 잡고 무엇든지 반대하고 예. 광화문으로 나가서 그들의 촛불 부대하고 데모만 하다가 선거 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하면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다행히 주호영, 유승민, 또 청년 비대위 이런 분들처럼 5.18, 세월호,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돼요. 청년 비대위는 5.18 세월호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이다. 네. 변함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또 박근혜 탄핵은 이번 총선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국민 심판이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일 때 보수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같이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주호영, 유승민 두 분도 이제 5.18에 대해서는 했지만은 세월호, 박근혜 탄핵 등 좀 보다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그런 합리적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낙선 거사임을 자임하는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